그래서 이렇게 수업 페이지에서 REPL을 새로 열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바로 해주시고요. 초반에는 여기에 code.org 또는 타이핑 클럽까지 열어놓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져오자면 문제 주소 클릭하고 쇼코드 클릭하고 main.py 여기 코드 있는 거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럼 여기까지가 문제 준비예요. 여기까지 다 됐죠? 보면 여기 위에 런 버튼이 있는데 얘는 실행하는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현재 이 코드가 실행돼서 결과가 콘솔에 나옵니다. 그래서 콘솔을 통해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나 결과를 통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코드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실행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추측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초록색 글씨 얘는 안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실행된 것 같은데 따옴표 안에 있는 글씨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 자, 이거를 좀 초록색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실행해보면 자, 이번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 앞에 샵 달린 거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주석 처리라고 합니다. 주석 처리할 때 파이썬은 앞에다 샵을 붙여요. 그래서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주석 처리, 주석 해제 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만 남겨볼게요. 그런 다음에 실행해보면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코드를 되돌려 보는 겁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였는데 에러가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결과가 달라졌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 방금 나온 거를 읽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어야 되고 어디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려주니까 반드시 읽으세요. 그냥 딱 보기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이야.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러 종류도 같이 나옵니다. 에러 종류 그리고 그 해당 에러의 세부 사항, 세부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나오고요. 어떤 파일에 몇 번 줄에서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모르죠? 복사를 해보세요. 우클릭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파이썬 신텍스 에러 한 거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보죠. 아니면 이것만 봐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좀 많으면은 컨트롤 F로 이 문서 자료 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은 나올 거예요. 없으면 안 나오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이 열린 괄호를 닫아주지 않아서입니다. 닫아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쌍따옴표 안쪽을 뭐 아무런 내용을 입력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문장은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내용이 출력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쌍따옴표를 닫는 걸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문자 나오죠? 에러 메시지. 문장이 종료되지 않았다 라고 해요. 따옴표로 닫아줘야 문장이 종료된다는 뜻이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면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10번 나오죠. 그러다가 여기서 세 번째에서 쌍따옴표를 하나 지웠습니다. 그리고 실행했더니 전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죠. 이번에는 main.py라는 파일에 줄 5번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대요. 봤더니 문장으로 쓴 게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거니까 끝내주려면 따옴표로 닫아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게 10개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뒤에다가 번호를 붙여보면 되겠죠. 쌍따옴표 안에만 있으면 오류 발생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일단 주석은 안 읽어보고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이거를 몇 번 실행하든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3개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3일 나오죠?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나 더 써주면 써진 대로 나오죠. 그래서 따옴표 안쪽 써진 대로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예시를 한번 풀이했으니까 나머지 문제 있죠? 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쇼코드에 main.py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조건도 걸려있고 프린트 얘는 딱 한 번만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별표 있죠? 이거는 Shift 키 누르고 8 Shift랑 8 같이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돼요. 곱하기 연산자고요. 일단 지금 이거 곱하기 10이라고 했으니까 10번 10을 곱하는 거죠. 만약에 곱하기 10 실행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0번 됐고요. 여기다 3이라고 해주면
안녕은 3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일단은 문제는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건 한 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제 폰트 크기가 커가지고 한 줄에 다 안 나오는데 한 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곱하기를 쓴 거랑 이렇게 10번 쓴 거랑 결과물은 같죠. 둘 중에 한 가지 썼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져오면 됩니다. 복사하고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 문제 풀던 그 결과가 남아있죠. 자, 이거는 여기 쓰레기통 모양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워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문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건 똑같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도 프린트는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 꼴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보고 실행해봤을 때 안된다고 하죠. 인밸리드 신텍스 유효하지 않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없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어떤 출력할 내용이 있으면 쌍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문법에 오류는 없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조건과 힌트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조건에 두 번째 조건에 역슬래시 n이 있죠. 자, 역슬래시 n 제가 처음 언급했죠. 그리고 이 주석은 언급했죠. 그래서 이 역슬래시는 어디 있냐면 그 키 보시면 국내에서 생산된 키보드는 원화 표시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키보드 기준으로 백스페이스 있죠? 백스페이스 밑 그리고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슬래시는 달라요. 슬래시랑은 달라요. 슬래시는 그 오른쪽 시프트 옆에 있는 이런 키예요. 물음표랑 같이 있죠? 서로 다른 키예요. 그리고 백스페이스는 그 지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한 글자씩 뒤로 가면서 지우는 거 그 키를 나타내고 이제 화상 키보드를 보면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이게 화상 키보드입니다. 요게 백슬래시다. 역슬래시. 그리고 이거랑 같이 있는 뭐 수직선처럼 생기는 거 있죠? 얘는 뭐라고 하냐면 파이프 기호라고 해요. 파이프. 쉬프트 누르고 역슬래시 키 누르면 입력됩니다. 그러면 역슬래시 n을 사용해서 줄바꿈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역슬래시 n이 없을 때 실행 결과 그리고 역슬래시 n이 있을 때 실행 결과 다르죠? 그래서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점 확실하게 알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따옴표 안에다가 썼는데 밖에다 쓰면 될까요? 해보면 되는 거죠. 해보고 실행해봤을 때 unexpected character 그러니까 오면 안 되는 문자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러면 이 괄호 안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서 또 해보는 거죠. 이때도 똑같이 뭐라 하죠? 이거는 쌍따옴표 안에만 있어야 하는구나. 저는 이제 이 역슬래시 n이 어디에다 써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 역슬래시 n이 쌍따옴표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줄바꿈이 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힌트에 보면은 역슬래시 n은 줄바꿈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드리다가 안녕 출력하고 역슬래시 n 나왔으니까 줄바꿈 돼가지고 그 뒤에 나온 이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해결해보자면 문제로 돌아와서 10번을 출력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번 써주면 10번 나오죠. 문제 해결된 겁니다. 문제 줄바꿈 하면서 10번 출력하고 있죠. 대신에 여기서 한 칸 더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에 한 줄 비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마지막 줄에 있으니까. 다른 거는 역슬래시 n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여기 뒤에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가.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0번을 출력하는 거라면 곱하기 10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결과는 똑같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에 빈줄을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곱하기 9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장이랑 문장을 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장이랑 문장을 곱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안녕하세요를 10번 줄바꿈 하면서 출력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프린트 있죠? 프린트의 역할이 뭐냐면 이 안쪽에 쌍따옴표 있잖아요. 이거는 지울게요.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 안쪽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콘솔에 출력되고 있죠. 그래서 출력해주는 키워드예요. 프린트는. 이 출력하는 키워드는 키워드라고 했으니까 이 키워드 먼저 설명하자면 이 C 언어나 파이썬,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리 어떤 뜻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먼저 정한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print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키워드의 수가 적을수록 더 쉽겠죠, 언어가. 그래서 파이썬이 쉽다는 이유가 이런 키워드의 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이 쉽다 이런 말 들어봤는데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절대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언어이기 때문에 복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려운 언어 좀 유명한 거 C++이죠. C++은 키워드가 많습니다. 파이썬에 비하면. 파이썬은 대략 40에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프린트가 출력을 해주는 키워드다.
그래서 이 콘솔에다가 내가 뭔가를 출력해야겠다 그러면 무조건 프린트 써야 되고, 어떤 코드를 실행했다고 해서 여기에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 여기에 나오려면 프린트라는 걸 사용해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 3개 풀었습니다.